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오늘 출근길이 평소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을 평소 대비 90%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운행은 하루 18차례 늘리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출근길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외국 기업과 러시아 제조금융기관 등 150여 곳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러시아는 간첩 혐의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미국 외교관 2명에 대해 추방을 통보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자 푸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북러 양측이 밝혔습니다. 푸틴은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지 10년 만에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방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왜곡된 정황이 있는 만큼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단체 등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비아의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1,3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자도 1,100여 명이 보고되면서 홍수로 인한 최종 사망자는 최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 영동과 호남 서해안 일부 지역엔 최대 12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4년 만에 철도 노조 총파업이 오늘로 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체 열차와 추가 인력 투입에도 운행률이 평소 수준을 밑돌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교섭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서울역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호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역 곳곳에서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는 안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역은 KTX는 물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지나 평소에도 사람들이 이동량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조 전면 파업의 영향으로 열차 운행이 줄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큰 혼란이 오죠. 아주 국민들에게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 어제 오후 3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은 평소에 83% 수준에 이르고 KTX와 여객열차도 7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객뿐 아니라 화물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에 20%대로 떨어지면서 경기 의왕내륙 컨테이너 기지나 부산 신항역의 철도 수송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시멘트 3사의 화물열차도 80% 넘게 멈췄습니다. 노조의 KTX와 SRT 통합 운영과 4조 2교대 근무 도입 요구에 정부는 정부의 정책이 파업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노조와 정부의 입장차가 여전해 교섭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이번 1차 총파업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철도 노조는 진전이 없으면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로 전쟁 물자 등을 공급하는 데 관여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러 정상회담 하루 만에 러시아 관련 기업 140여 곳과 관련자들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카메라와 광학 필터 등 장비 공급과 환적을 제공한 핀란드와 튀르키예 기업들이 포함됐는데 특히 두 나라 모두 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입니다. Any country that supports Russia in its unprovoked war in Ukraine is of course going to not only prolong the conflict, but is directly engaging in the killing of innocent Ukrainian officials. 이로 인해 동맹국이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우면 미국이 봐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관 2명의 추방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과 접촉을 이어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이유 없는 추방이라며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regret that Russia has taken this path, and you can certainly expect that we will respond appropriately to their actions. 외교적 관례에 비춰보면 미국의 적절한 대응은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의 맞추방이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한 달 반 전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에 제공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미 북한 무기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를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황재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의해 쓰였다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우크라이나 무기 협조 사실을 정부 측이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전문가들은 옛 소련의 포탄이나 신형 대구경 방사포 로켓 KN-09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북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관계 장관들과 분석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사하는 언급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의 군사 교류를 비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설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덕과 규범을 공유하는 국제사회 관점에서 문제를 분명히 알아듣도록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없다고 밝혔던 러시아 크렘린궁이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우크라이나 파병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Путин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принял это приглашение и далее все согласования продолжатся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каналам. 북한 매체도 만찬 이후 김 위원장이 방북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방북 계획이 없었지만 김 위원장의 직접 요청에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푸틴의 필요성이 훨씬 큰 상황에서 김정은을 초청했는데 김정은이 거기에 대한 답방을 요청했을 때 푸틴이 거절하기는 힘들었겠죠. 푸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의 틀 안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 거래에 따른 국제사회의 2차 제재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군수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무레를 찾아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과 구남 조선소를 둘러볼 전망입니다. 유리 가가린 공장은 러시아의 5세대 첨단 전투기 수호이 57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교를 방문한 뒤 방러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해당 언론사는 정치검찰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대선 개입에 관여한 의도나 왜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두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허위이며 보도에 대한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신 씨에게 줬다고 의심합니다. JTBC는 같은 해 2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개입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했습니다.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며 수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여당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다룬 진보 성향 매체 진행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짜뉴스 근절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사 안으로 향합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구체적인 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라디오 진행자 TBS 김어준, KBS 주진우 최경영 씨를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언론 아닌 언론, 이걸 그냥 두면 대다수 선량한 기자들과 언론 매체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당내 대선 공작 게이트 TF는 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작된 녹취록이 보도될 당시 검찰과 법무부가 이미 진실이 아니란 진술을 받았고 오보 대응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한 개인이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사이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개인에 의한 작품이 아닐 것이다. 정부도 방송통신 분야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뉴스유통의 통로인 포털 사업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을 통제해 내년 총선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보도 과정에서 정치권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배후 세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당시 김만배 씨가 구치소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들과 소통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가현 기자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보도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측과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정진상 전 실장의 전화, 문자 등 통신 자료 등을 확보해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 보도 당시 수감 중이어서 보도가 된 뒤에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 받고 와서 구치소 내 관계자한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씨가 구치소 안에서도 정치권과 소통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한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다만 정 전 실장과 해당 변호인 측은 정치권 배후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의 취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대로 보도 관련 배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보름째인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정부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 명의로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대표는 중단 여부를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국회 본관 2층 현관 앞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퇴거 조치에 나선 국회 경비대 경찰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56살 김모 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각각 손과 팔 부위를 다쳤는데 체포 당시 김 씨는 이재명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내정됐다는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70년대 학번인 자신과 70년대생인 김 여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관계를 맺기엔 너무나 먼 그대라고 비유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자리에 발탁됐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기자에게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명되셨다는 의혹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문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1959년생인 자신과 1972년생인 김 여사와의 나이 차이를 예로 들며 의혹설을 일축한 겁니다. 70년대 학번과 70년대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학생인 김 여사와 기자, 대변인, 교수를 지낸 자신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한 김 후보자. 비유법까지 구사하며 한사코 부인했습니다. 여사님과 저와 지연과 학연을 걸리는 데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 더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 당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명됐을 것이라고 말한 김 후보자는 여가부의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희생자가 11,300명까지 늘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부실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수 기자입니다. 대홍수가 핥히고 간 리비아 항구 도시 데르나는 여전히 황토빛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선 끊임없이 시신이 발견되고 병원엔 공간이 부족해 인도 위에 시신이 쌓여 있습니다. السد الكبير بتاع درنا اندفعت المياه علو قريب 20 متر ارتفاع المي معطمي.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기존 6,000명에서 11,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1,100여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사망자 규모는 최대 2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기상예보 시스템이 마비되고 시설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참사를 기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Have issued the warnings and also the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ies would have been able to carry out evacuation of the people and we could have avoided most of the human. 리비아 당국도 무너진 댐의 유지 관리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لو بآخر أنا أعتقد إحنا كلنا نتحمل المسؤولية كلنا الليبيين ولكن أنا على رأسكم نتحمل هذه المسؤولية. 그동안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대립해온 리비아의 두 개 정부는 수해 극복을 위해 협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천 앞바다 해군 상륙함에서 진행되는 인천 상륙작전 7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유럽을 찾아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오는 20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를 찾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조사 보고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회의에서 고도화, 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과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0대 폭주족들이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순찰차에 폭죽을 쏘고 춤을 추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경찰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폭주족 13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우 기자입니다. 폭주족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토바이들은 더 신이 났습니다. 뒤쫓는 경찰차를 향해 누가 더 정확하게 맞추는지 내기를 하듯 폭죽을 쏘아댑니다. 순찰차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멈추며 위협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120여 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순찰차 쫓아오면은 급정거를 한다거나 손가락 욕을 한다거나 폭죽까지 써서 발길도 한다거나. 오토바이 뒤에 앉은 폭주족은 등실등실 춤까지 추며 경찰을 조롱합니다. 주로 10대들인 폭주족이 다칠까 봐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게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폭주에 가담한 13명을 전원 검거했습니다. 통신 수사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에서 교차통화 내역이나 그다음에 기지국 수사 등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공동 위험행위 혐의로 13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이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조은결 군이 사고를 당한 현장에는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조은결 군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지만 버스 기사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아직도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있어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이후 버스기사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조 군의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사고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고 조은결 군이 사고를 당한 현장입니다. 우회전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고 횡단보도 색깔도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의식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회전하기 전 잠시 멈춤은커녕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가 사고 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거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조금 빨리 가려는 어른들의 이기심을 없애고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난 농범 최원종이 첫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분노가 치민다, 시간 끌기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염정아 씨가 초록빛 한복을 입고 토론토 레드카펫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현장. 영화 밀수의 류승환 감독과 배우 박정민, 도민 씨와 함께 참석한 염정아 씨는 녹색 한복 차림에 깔끔하게 올린 머리로 시선을 모았는데요. 꽃자수가 새겨진 초록빛 저고리와 붉은 놀이개, 그리고 옥반지 등을 착용해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염정아 씨는 세계 각국의 취재진 앞에서 여유 넘치는 미소로 특유의 카리스마를 보여줬다고요.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공식 초청된 영화 밀수는 배우 김혜수, 조인성, 김종수 등이 출연하는 태양 범죄물로 누적 관객 수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 화제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스피어스의 남자친구는 4살 연하에 그녀의 가정부였던 폴 리차드 솔리즈라는 인물로 지난달 말부터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바로 솔리즈가 무면허 운전과 총기 소지 등 광범위한 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솔리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과 기록은 있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며 현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스피어스는 지난해 6월 12살 연하 모델 샘 아스가리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지난달 SNS로 이혼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총통, 우리로 치면 대통령을 연기했던 배우가 실제로 내년 부총통에 출마했습니다. 어제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 뛰어든 거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러닝메이트로 대만의 유명 배우 라이페이샤를 지명했는데요. 거타이밍은 라이페이샤를 젊은 세대 정신적 멘토로 소개하며 대만의 평등한 성문화를 위해 의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라이페이샤도 이에 화답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현재 60살인 라이페이샤는 올해 초 드라마 인선지인에서 총통 후보자를 연기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속 사내 성희롱, 부부의 가사 분담 등 사회 문제들을 다루며 대만의 미투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라이페이샤가 마지막에 총통에 당선되는데 현실로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달 저희 MBN은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교사는 현재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인데 피해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40대 남성에게 A양은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1대1 췄던 춤이 술집에서 추는 춤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장난인 거 알지? 그냥 툭 치고 가. 이런 발언은 교실에서도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여학생이 빨개 벗고 수업 들으면 그건 교권 침해냐고 저를 지목하시면서 말.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정황과 함께 상습 폭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까지 거는 이제 삼성은 못 들어간다. 사업 해도 실패할 것 같다고. 재시험을 볼 정도로 의아했던 수행평가 기준에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교권 침해를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그 원칙을 안 지키시고 협박 발언을 하셨고요.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부당하고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학생들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를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교사는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선생님을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선생님도 학생을 존중을 해줘서 저희의 인권이나 그런 걸 지켜줘야 된다는 걸. MBN 뉴스 김평희입니다. 수업 중 떠든 학생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청소를 시켰더니 학부모가 오히려 담임을 바꿔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학부모가 이를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교권 침해가 맞다고 봤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2학년 A 학생이 페트병으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자 B 교사는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자 B 교사는 칠판 레드카드 칸에 A 학생 이름을 적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습니다. A 학생 부모는 아동학대라며 B 교사에게 항의했고 학교 측에는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모 측은 아이를 결석시키며 계속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교장이 B 교사를 감시하라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인 B 교사는 병가를 내고 교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모 측은 교권 침해가 맞다는 판단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교권 침해라고 봤지만 2심은 오히려 레드카드 제도와 청소 지시가 인권 침해라며 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엇갈린 1, 2심의 대법원은 부모 측은 교사의 개선 노력 제안에도 담임 교체만 줄기차게 요구하며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며 교권 침해가 맞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악성 민원 요구에 경종을 울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명작이 또 한 번 경매에 오릅니다. 그가 가장 왕성하게 작품을 그려내던 시기의 대표작인데요. 그의 작품 중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까요? 손목의 시계와 금발머리, 평면으로 펼쳐진 두 측면의 얼굴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실루엣.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연인이자 뮤즈였던 마리 테레즈인데요. 바로 피카소의 1932년작 시계를 찬 여인입니다. 그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시절의 대표작으로 수집가 고 에밀리 피셔 랜도의 컬렉션 중 하나인데요. 앤디 워홀, 제스퍼 존스의 작품 등과 함께 오는 11월 8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상 낙찰가는 우리 돈 약 1,600여억 원. 꿈의 작품을 품을 주인은 누가 될까요? 미국 뉴욕은 지금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 하나인 뉴욕 패션 위크가 한창인데요. 전 세계 네로라 하는 페피들이 총출동한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모델들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미국 뉴욕 패션 위크에서 열린 한 패션쇼 장면입니다. 휠체어, 의족과 지팡이에 의존할지언정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한 모델들. 70명이 넘는 모델들이 총출동한 장애인 패션쇼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준비된 맞춤형 의상을 입고 멋진 워킹을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패션을 선보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글로벌 속옷 브랜드로 유명한 빅토리아 시크릿을 포함해 다양한 기성복 브랜드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런웨이 위 누구보다 자유로운 이들, 박수갈채가 아깝지 않은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꼭 충칭의 한 동물원에 사는 쌍둥이 판다 한 쌍. 2살 생일을 맞은 판다들에게 특별한 케이크가 주어졌습니다. 한바탕 먹방 앞에 관객들은 그야말로 자지러졌다는데요. 영상 보시죠. 중국 충칭 동물원. 장난감을 껴안고 한껏 재롱을 부리던 판다들 앞에 커다란 케이크가 놓입니다. 대나무, 각종 과일과 채소 등 판다들이 좋아하는 건 다 들어갔는데요. 두 번째 생일을 맞은 쌍둥이 판다 슝샤오카이와 마오샤오위를 위한 특식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신나게 먹방을 펼치는 두 판다.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빠질 수 없죠.
함께 지내는 또 다른 쌍둥이 판다 싱싱과 친친 역시 이 먹방에 가세하는데요. 열심히 먹고 재밌게 노는 걸 보기만 해도 즐거운 관람객들. 존재 자체가 귀여운 판다들의 한때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내 금융지주 CEO들이 영국 런던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고 K금융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80여 개 글로벌 투자기관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350여 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빼곡히 자리 잡은 투자 설명회장. 나란히 앉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내 금융회사 CEO들을 향해 질문이 쏟아집니다. 한국의 금융업이 사실은 빅4 중심의 과점 세제가 정착이 되면서 은행 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네, 한국의 그 금융자산의 양적 성장 시대가 지금 좀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금융회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할 텐데요. 금융사에 대한 자산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행들이 과거하고 달라진 것은 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크게 앞서가고 또 선진화되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세계적 금융중심지 영국 런던에서 국내 금융회사, 지자체와 함께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감독당국이 직접 K금융을 홍보하며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관되게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라든가 당국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배당이라든가 주주친화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설명회에는 JP모건과 HSBC 등 80여 개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감독당국 수장이 직접 찾아와 일관된 정책 집행과 규제 개선을 약속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종가는 배럴당 90.16달러로 10개월 만에 90달러를 넘겼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3.70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을 연장하며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반면 미국에선 경제가 연착륙하며 원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 나와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24회 세계지식포럼이 3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성과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참석자들로 가득 찬 고령층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AI의 활용 세션. 미국 뉴욕주는 최근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한 스타트업의 AI 관리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First time working with the Korean startup company that deployed their AI tech company to specifically target and work with older adults in the state of New York. 연사들은 끊임없이 기술이 쏟아지는 시대에 스타트업의 생존 방법으로 학습과 포용력을 꼽았습니다. To find the right people who you can trust, but then accept their knowledge, accept their advice, and do what you're good at, and then bring the right team together who can fill the gaps. 언제 어디서나 주요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K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K 스타트업의 외국 진출은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경쟁력에서 비롯됩니다.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저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역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과 스티브 워지니악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부터 K 스타트업이 나가야 할 길까지 테크노 빅뱅 시대의 해안을 제시한 제24회 세계지식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그룹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후원으로 복원된 조선시대 화롯이 국내 첫 선을 보입니다. RM이 재작년과 지난해 한국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써달라며 기부한 금액 2억 원 중 일부가 조선시대 화롯의 복원에 쓰인 겁니다. 조선 왕실 여성의 홀예복인 화롯은 세계적으로 40여 점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소장한 화롯 6점은 전시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관람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극장가에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2편이 찾아왔습니다. 추리소설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의 헬로윈 파티가 영화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으로 제작됐습니다. 명탐정 포아로 역을 감독이 직접 연기했고 아카데미를 사로잡은 배우 양자경이 함께합니다. 하이틴 로맨스 소설 여름을 향한 터널 이별의 출구도 영화화됐습니다. 영화가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풋풋한 판타지 로맨스 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두 번째 앨범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 전 한국인 최초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할 당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고 앞서 립킨 교수의 가르침을 받아온 선우예권에겐 이 라흐마니노프가 더 특히 남다른데요. 선우예권은 다음 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투어 리사이틀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교야구 좌완 최대어 황준서가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황준서를 비롯해서 장충고 동기 4명이 전체 11번 이내에서 호명됐는데 벌써부터 서로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한화이글스는 장충고등학교 투수 황준서입니다.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는 장충고 황준서의 차지였습니다. 왼손으로 최고 150km를 던지는 황준서는 고교 2학년 때부터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되었습니다. 끝까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불리는 순간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고교 최고의 오른손 투수로 꼽히는 인천고 김태견은 전체 2순위로 두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전체 5순위로 뽑힌 휘문고 우완 투수 김희건은 본인이 창원 출신의 NC 팬임을 밝히며 팀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NC 다이노스를 보면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NC 다이노스를 위해 제 오른팔을 바치겠습니다. 올해 드래프트에선 1라운드와 2라운드 1번까지 상위 11순위 중 4명이나 장충고 투수가 뽑혔는데 이들은 벌써부터 라이벌 의식을 내비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하게 지내고 좋은 동기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쟁 상대다 보니까 절대 봐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G의 레전드 이병규 삼성 코치의 아들인 휘문고 외야수 이승민은 LG가 아닌 SSG에 지명됐습니다. MBN 뉴스 김한중입니다. 비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 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있고요.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전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 많게는 8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0.4도, 부산은 23.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27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